바쁘시네요. 이렇게 일정이 겹쳐가지고.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이거를 검토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또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책성 수단은 하나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정부가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 야당으로서의 역할은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측면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오늘 여기 대우해양 소설을 갖다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영진과도 만나서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우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여기 노조의 입장은 과연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해양 물량을 쳐낼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력을 또 생산 능력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산업이 사양 산업이 아니다. 혹시 정책을 위반하거나 또 정부가 조율을 할 때에 좋은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는 오판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쟁국을 할 수 있는 중국으로 좋은 산업을 넘겨주는 계기가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조선 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과 노동자, 또 회사 관계자, 정부, 또 관료, 또 정치권, 학자 할 것 없이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원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 됩니다. 논의할성 구조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더군다나 그 회사 측하고 협의해가지고 기업을 살리기 위한 그런 합의점까지 도달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고 근로자를 살리고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최소화하는 그런 상황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나간 과거를 되짚어보면 이명박 정권 때 조선산업이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이때 자원외교 한답시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선산업과 전혀 무관한 사업을 대거 투자했습니다. 그 해외 자회사 투자한 게 약 40여 개 됩니다. 기존에 한 조선업종 관련해가지고 한 5개 정도 됐었는데 이명박 정권 때 40개가 넘는 자회사를 저희들이 인수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자원외교에 대한 성과물을 갖기 위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떠넘기시기에 그런 걸로 인한 지금의 현실을 시작에 단계였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자국의 안에 자회사를 다 매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흑자본 저희들 자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파산해야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저희들이 위약금을 더 줘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오롯이 우리 조선업종에 조선사에 맞는 그런 투자, 설비 또한 과거에 보면 저희들이 자산으로 가진 게 거의 없습니다. 자원외교 한답시켜 가지고 거의 다 임대해서 쓴 우리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항상 회사한테 인적 투자, 설비 투자, 생산 투자에 대한 것을 지속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후폭풍이 지금 이렇게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들은 현장에는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생산은 우리가 2008년도까지 생산 물량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산 현장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배를 더 못 만들고 있는 지경인데요. 여기서 아마 예상컨대 구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대거 인적 구조정을 단행할 이런 소지가 굉장히 좀 보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생산성,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그 숙련된 그 기술, 이것이 이 시에 내몰리면 조선산업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든가 유가가 상승되면 반드시 호황이 오게 되는 조산업입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생산 인력을 빼버리면 우리가 호황이었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정책 잘못 그리고 경영진의 그 경영 착오 이런 잘못이 그대로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이 증가되는 이런 구조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강력하게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주 절벽은 실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나마 대우 조선해양은 2018년까지 물량이 있는데 다른 조선소들은 그 사정이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처럼 국적선, 정부가 실제 발주를 한다든지 강공선이나 이런 선박을 발주해서 이 조선업이 좀 화랑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조선업이 버틸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이제 조선업 자체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과 함께 결부가 되겠지만 그런 요청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당에서 정책적으로 함께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그제 지역은 최근에 조선업 위기 보도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민심이 좀 흉흉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좀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그 다음에 대책을 함께 얘기해서 실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 될 때 돼서 대책을 세우더라도 지금은 너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좀 대책이 함께 있어줘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노동조합이 경영 감시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경영권 침해한다 뭐 이렇게 오도해버리고 그러는데요. 정말 우리나라는 아직 세목골 정도로 사회감사위원회 이런 것을 이제 도입해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대우조선이 대주주는 산업은행입니다. 정말 산업은행이 대주주의 역할로서 자신의 철학, 산업은행의 그 설립 목적에 맞추어서 대우조선이 운영하게 가만히 놔두었냐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사 내지는 사회이사 이런 분들을 낙하선으로 내쫓지는 않았는지 분석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정부 관료 출신이라든지 산업은행 관료 출신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대우조선을 사실은 자시구지했다. 그런데 그 감시 구조에 노동조합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다. 그런데 실제 어려움이 노출되고 난 뒤에는 노동자들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사를 살리보겠다. 이런 저급한 방식의 구조조정 방식은 실제 구조조정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이런 방식을 동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뿐만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경남 전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통영 고성이라든지 여기 이제 소형 조선소가 오히려 대형사보다 아주 더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 협력사가 있는 김해라든지 기타 경남 전체 협력사들의 부품 이제 그 협력사들의 문제가 더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경남도하고 거제시에서 그 자금 지원을 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럼 제가 좀 자금 지원은 아직 이야기된 건 없고요. 협력업체들이 대출이 안 되니까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모기입이 힘드니까 협력업체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이 안 되니까 시 예산 또는 도 예산 우리가 뭐 수혜나 적조 온나 그러면 예산을 좀 초저리로 지원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협력업체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와 있습니다만 최근에 조선산업 문제가 이 몇 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론되지 않는 수많은 협력업체와 또 조선기자재, 설비산업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으로도 그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니언님 말씀대로 경남의 다른 도시들 심지어 부산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큰 먹구름을 들이우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조선산업 위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닥쳐올 다른 산업의 위기 상황에도 좋은 시금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인 대표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오늘 방문하셨으니만큼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경청하고 잘 종합해서 야당으로서 또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방안을 같이 만들고 고민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점에서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대형 국영기업체라든가 저같이 뭐 대우조선 해양같이 이렇게 뭐 10,000명 이상 이렇게 고용하는 이런 업체들 이런 데는 이제 근로자들이 경영장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뭐 정부에 가서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소개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희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점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제 정부가 그 지정을 해나가는데 과연 어떠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어떻게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야당으로서 철저한 감시를 해볼 정도는 약속을 갖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